자, 오늘부터는 한 놈만 팬다 시리즈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문장 분석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근데 하나씩의 개념 정립이 더 절실하고 이게 더 중요해서 이것끼리 다 모여가지고 전체적 개념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준동사 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준동사다.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건데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라는 이 준자가 들어간데, 준자라는 거는 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사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뭐냐? 동사는 주어다 메워서 이렇게 동사 자리에서 동사만의 역할을 하고요. 준동사라는 애들은 동사를 변형시켜 가지고 동사 외에 그 외의 자리에서 동사를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든 걸 준동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셨을 게 아마 투부정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는 투에 뭐가 붙습니까? 동사 원형이 붙는다. 그런데 왜 이름이 부정사냐? 정해지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냐면 역할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명사로도 쓰였다가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쓰였다가 부사로도 쓰였다가 이렇게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부정사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투부정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준동사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고 갈게요. 자, 준동사의 개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준동사라는 거는 동사를 다양한 위치에서 용도 변경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준동사다. 용도 변경을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 자리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얘가 명사 자리에도 쓰였다가 형용사 자리에도 쓰였다가 부사 자리에도 쓰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멀티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멀티플레이어는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는 투부정사를 가장 멀티적인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연코 투부정사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어떤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는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우리가 배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문 보시면 됩니다. To make a good habit makes your life more colorful. 자, 이 문장을 분석하면은요, 얘는 동사죠, 원래는. 근데 앞에 to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닌 거라. 그죠? 그럼 뒤로 가보면 이 make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끊어서 동사 앞에 뭐입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주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makes라는 동사가요, 뒤에 이렇게 떨거지를 달고 있습니다. 얘들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하고 임의단위가 이렇게 나뉘죠. 당신의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죠. 자, make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목적어하고 뒤에 있는 애의 관계를 따져볼게요. 삶이 다채롭다. 뭐뭐는 뭐뭐다. 무슨 관계라 그랬죠, 이거? 주술관계, 그죠? 그래서 목적어와 주술관계는 목적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makes는 V5다. 자, make는요, V1에서 V5까지 다 쓰입니다. V1에서는 가다, 도착하다 이 의미고, 그 다음에 make가 되다, become의 의미로 V2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다 해서 V3, 만들어주다 해서 V4, 그리고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V5 이렇게 다 쓰입니다. 이렇게 다채롭게 쓰이는 동사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아주 컬러풀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V5 동사가 쓰인 오형식 문장인데, 주어가 이렇게 to make a good habit이라는 이렇게 투부정사 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문장에서요, 투부정사가 주어로는 이런 구문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is를 툭 던지죠. 얘가 뭡니까? 가조입니다. 가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로, 맨 뒤로 이렇게 진짜를 보내버립니다. 진주어를 뒤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it makes your life more colorful 이렇게 나오는데 이 it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이 투부정사가
이제 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충분히 위치가 달라도 이해는 가능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왔을 때는 가주어 진주어 형태를 취한다는 거. 두 번째, my plan is to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보어 이렇게 나오죠. 보어 자리에서 to live my life independently 하는 요게 전부 다가 보어로 쓰고 있습니다. 내 계획은 내 삶을 사는 거야.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사는 것. 자, 이 live는 동사 to에 붙었으니까 원래 성질은 동사의 성질을 띄고 있고요. life는 뭡니까? 왜냐면 삶이란 명사가 되죠.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형태로. 자, 여러분 live를 V1, 즉 일형식 동사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일형식으로도 쓰입니다만 지금처럼 live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달고 들어왔잖아요. 목적어를 live 목적어 이렇게 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live를 V3로도 쓴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그는 결심했어요. apply for 지원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Samsung Electronics 삼성전자에 지원하면은 좀 붙어야 될 텐데, 그죠? 그래, 이렇게 to apply for the Samsung Electronics 요거 전부 다가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어 어떻게 찬다 그랬죠? 동사의 물음표 땅, 그죠? 물음표를 딱 지금 뭘 결심했지? 그래서 무엇을 결심했지? 해서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 전부 다가 목적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목적어 찾으십시오. 그리고 요건 뭐 눈의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자, 여기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이런 동사들의 이런 동사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미래성을 띠고 있다. 내가 뭘 원하죠? 원하면 앞으로 이제 가지게 될 거잖아. 만약에 가지면. 희망하는 것도 앞으로 희망하는 거죠. need도 필요한 게 지금 필요한데 지금 없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expect 기대하는 거. 앞으로 있을 일이나 그런 걸 갖다 기대하는 거죠. plan 앞으로 있을 일을 계획합니다. offer 뭔가를 제시하는 거죠. 제시하는 것도 뭡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이것도 뭡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뭐 어떤 걸 제시하는 거죠. 결심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agree 동의하는 거. 자, 동의하는 앞으로 뭐뭐 하기로 동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하다 마찬가지고 promise 약속하다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시각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미래성을 가지고 있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to 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이 있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to 부정사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용법을 갖다가 외우시지 말고요. 예문을 외우십시오. 예문을 외우시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일단 가볼게요. 자, 다음 가니까요. 이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명사 수식 보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명사 수식을 하기도 하고 보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to 부정사는. 그러면 to 부정사가 먼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명사 수식을 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붙는 경우가 있고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에 여기 전치사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로 보시면 We need many volunteers to help us to build the house. 그래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다음에 이 help가요 V5에요 여러분.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집 짓는 걸 도와줄 뭡니까? 도와줄 자원봉사자, 지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많은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We need many volunteers. 이게 문장 끝났죠? 원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to 부정사는 뭐냐? 이 to 부정사는 전부 다가 뭐니? 앞에 있는 volunteers,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넘어가면 형용사의 기본적인 성질은 many처럼 이렇게 수식한단 말이야. 그런데 두 단어 이상이 넘어가면 이렇게 후치,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는 거. 요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전치사가 붙는 경우 볼게요.
any friends to play with. 자, 요때 특징이 뭐냐? 대부분 이렇게 동사가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한다든지 동사만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는 영어는 주로 타동사입니다. 얘는 뭐냐? 자동사입니다. 놀다란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play 다음에 with 여기 뒤에 friend를 한번 붙여볼까요? 친구와 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식하는 명사가 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play with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형태를 띠는 그런 수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사가 이렇게 to 부정사로서 to play with가 이렇게 수식을 할 때 이 friend와 임의상으로 맞는 전치사를 취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쓸 펜, pen to write 맞는 거 같죠? 틀렸어요 이거. 이러면요 쓸 펜에서 with를 써줘야 돼요. 이게 도구가 되죠. 그래서 쓸 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with란 도구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또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쓸 종이 한번 해볼까요? paper to write 이렇게 되죠. paper to write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쓸 종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것도 틀렸습니다.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종이 위에 쓰죠. 따라서 to write on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앉을 의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A chair to sit. 의자 어디 앉니? 위에 앉잖아. to sit on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다? 자동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는 아니지만 지금은 자동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 요거 옛날에 중학교 때 시험 몇 번 나와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갈게요. 명사 수식은 내가 했지 방금. 보호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뭐 부딪히냐면 앞에 명사적인 용법에서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역할을 형용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보호를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뭡니까? 비동사죠. 비동사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 얘가 명사적인 용법인지 명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려 갈게요. 먼저 예정 be going to 그 다음에 의무 뭐뭐 해야 한다. be supposed to 다음에 가능 be able to 그 다음에 의도 be intended죠. intended to 그 다음에 운명 be destined to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우리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be going to 많이 쓰죠. 뭐뭐 해야 한다 할 때 be supposed to, be able to 많이 쓴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가운데 말을 슬쩍 빼버립니다. 얘를 빼버리면 뭐가 남니? be2만 남잖아. 이게 형용사로 쓰이는 be2 부정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석을 했을 때요. 해석을 했을 때 아까 명사적인 용법에서는 명사로 쓰이면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이 5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의도이다, 그 다음에 뭐뭐 할 운명이다. 이렇게 5가지 해석이 되면,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이다 하면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네. 이상해. 어색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사적인 용법이냐 형용사적인 용법이냐 라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윤활유를 치기 위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 그리고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셔야지 이게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에 집중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명사는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보호자리에 왔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쓰이는 투 부정사인데요. 부사로 쓰이는 투 부정사는 부사니까 당연히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쌤, 저 책에 보니까요, 무슨 목적, 감정의 원인, 어쩌고, 판단의 근거, 어쩌고, 그렇게 막 쓰이던데요. 근데 여기 왜 다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는 원론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먼저 투 부정사에 이해가 빨라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부사관 역할이 뭐죠? 부사관 역할이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끼리 수식, 문장 전체 수식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책에 나온 건 뭐냐? 책에 나오는 거는 해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파이법이다 라는 거예요. 뭐 크게 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I went to 부산. 나는 부산에 갔어. 문장 끝. 자, 이거 V1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치사에 명사가 붙으면 뭐가 된댔노? 형용사나 부사. 여기서 여기에 부사로 쓰였거든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자, I went to 부산까지만 하면은 문장이 돼요. 근데 내가 부산에 간 목적이 뭐지? 이거야. 목적이 뭐지? 이게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우시는 목적에 해당하는, 부사의 목적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론적으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투 부정사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셔야죠. 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 갔다. 다시 말해서 동사를 수식하고,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 부정사는 이제 해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 투 부정사가 동사를 수식하더라. 다음 문제 볼까요? I'm glad to hear that your father got well. 네 아버지가 나으셨다는 걸 들으니까 기쁘구나. 나는 기뻐. 주어, 동사, 보호. 끝. 그죠? 그럼 이 투 부정사는 보조연수 자리에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이 glad가 뭐지? 기쁨,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감정의 원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 감정의 원인이란 것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보세요. 전부 다죠. 아버지가 낳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뭐해? 기뻐. 해석이 여기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럼 glad는 수식하죠. glad는 비동사 다음에 보로 쓰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 수식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You must be genius. 자, must be 여러분 아시죠? 틀림없다. 너는 천재가 틀림없어. To solve that quiz. 그 문제를 풀다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가 천재임이 틀림없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문제를 풀다니. 이게 판단의 근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배우셨을 거라. 근데 얘가 한 역할은 뭘까? 네가 천재임이 틀림없어. 그 문제를 푸는 걸 보니, 그 문제를 푸는 걸 보아하니 틀림없어. 이렇게 되죠. 동사 수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파이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꼭 그 해석만으로 풀지 마시고 문장 구조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따지셔가지고 정확하게 누굴 수식하는지를 갖다가 한 번쯤 밝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그녀는 자랐습니다. 요게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저 의사가 되기 위해 자랐다 아닙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자랐다 아닙니다. 자라는 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란 거는 밥은 먹으면 자랍니다. 죽지 않는 이상은 자라죠. 성장하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목적을 두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거, 성장하는 거는 이거는 밥 먹으면 당연히 성장하는 아주 생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뭐 열심히 공부했다든지 열심히 연습했다든지 운동했다든지 이런 건 목적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결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랐어요. 그 결과 되었어요. 자란 결과 되었다. 따라서 이것도 동사 수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he didn't make it 그는 그는 해내지 못했어요. 성공하다 해내다 make이죠. 그래서 그는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따지면 동사 목적어가 되는데 make it이라는 표현 자체가 관용적인 의미로 해내다, 도착하다, 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unfortunately란 부사의 역할을 따져보면 그가 해내지 못했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불행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문장 전체를 갖다가 수식하는 투부정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를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꼭 해주는 건 뭐다? 투부정사를 항상 똑같습니다. 투부정사를 그럼 내가 어떻게 써먹으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제목이 의미상의 주어, 여기입니다. 여기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